자, 29페이지에서 저번 시간에 배운 걸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 들어갈 텐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1번부터 20번까지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원자 번호는 무슨 순서라고 그랬어? 무슨 개수? 양성자수. 그리고 양성자수는 전자수와 같다라는 거 기억하죠?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족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 14족이면은 여기 전자 4개 요거 하면서 배웠었죠. 체외각 전자 하면서. 그러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적으면서 할 텐데, 밑에가 공간이 좀 남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 적을 거고, 우리가 이번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였냐면, 우리가 원자, 이건 안 적어도 돼. 이건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해 주는 거야.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라고 하면서 수엘리베, 분탄진산, 플레나, 알두이나, 염화카카 이거 외워야 된다라고 했었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다. 그리고 이거는 전자 수와 같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지 오늘 내용 하는 거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하고 족 배웠는데 쌤이 어떤 거 더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족이 더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족씩 외우라고 했지. 세족. 그러면 가로로 규칙성 매겨져 있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 주기였죠. 세로는 요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주기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주기는 땡큐. 전자 껍질이라고 그랬어요. 전자 껍질은 뭐냐면 전자가 원자핵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거기가 전자 껍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주기는 전자 껍질이 몇 개? 1개.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 이런 식이에요. 이거 저번 시간 했잖아요.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거 저번 시간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7주기까지 있다. 그 다음에 족을 했어요. 족은 18조까지 있다. 근데 족은 무슨 개수라고 그랬어? 체외각 전자의 수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체외각 전자의 수에 관련된 거 조금 더 적어보면은 전자 배치 먼저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전자가 배치될 때는요, 무작위적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항상 차례로 배치됩니다. 차례로 배치가 돼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배치되냐면 원자핵하고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배치돼요. 그래서 항상 안쪽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 껍질, 그 다음 껍질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체외각 전자라는 걸 배우는데, 체외각 전자는 뭐냐면 이렇게 전자 껍질이 있는데 전자 껍질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의 전자예요. 적어주면은 가장 바깥 껍질. 를 체외각 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체외각 전자에서 원자가 전자라는 게 있어요. 원자가 전자는 뭐냐면요,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이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거예요.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 원자가 전자들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요. 우선 적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이 족은요, 이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왜냐?
최외각 전자에 있는 개수가 같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같거든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전자 배치에 있어서요,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 규칙이 뭐냐면요, 옥텟 규칙이에요. 이 규칙에 따라서 전자를 배치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거는 경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성, 경향성인데, 전자 배치를 안정한 상태로 가지려는 경향이에요. 안정한 상태로 가지려는 경향. 그러면 어떤 상태가 안정하냐? 어떤 상태가 안정하냐면,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는 두 개가 모두 채워졌을 때 안정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 껍질은 전자가 8개가 모두 채워졌을 때가 안정해요. 그래서 지금 적은 거 관련해서 쌤이 예시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적었어? 조금 더 남았어? 그럼 조금 더 시간 줄게요. 혹시 놓친 거나 잘못 적은 것 같다라고 불안한 친구들은 쌤 유튜브에 업로드 오늘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한번 수정도 하시고 시험 전에 보시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전자 배치 한번 볼게요. 전자 배치. 전자 배치 예시를 들어서 탄소 한번 해볼게요. 탄소 한번 해볼게.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에요. 그럼 원자 번호 6번이면 전자수는 몇 개야? 전자수는? 6개예요. 그래서 전자 껍질을 한번 그려보면 탄소에 원자핵이 있다면 먼저 전자 껍질은 이렇게 2개를 가지게 되겠죠. 안쪽에 2개, 그러면 2개를 채우고 뺀 나머지 몇 개 있겠어? 4개가 남겠죠. 그래서 그 바깥 껍질에는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 이거야. 안쪽 껍질은 2개가 채워졌는데 그 다음 바깥 껍질은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냐면 8개까지가 채울 수 있는데 얘는 8개가 다 안 찼죠. 그래서 안정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상태가 뭐냐면, 얘는 지금 요것 가지고도 우리가 주기와 족을 예측할 수 있는데, 주기, 그 다음에 족. 자, 얘는 전자 껍질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2주기. 그 다음에 족도 적을 수 있어요. 얘는 바깥에 전자가 4개 있죠. 그래서 14족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여러분이 거꾸로 해서 2주기 14족은 뭐냐? 그럼 탄소다. 이렇게도 알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최외각 전자수. 최외각 전자수는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는? 원자과 전자수는 4개예요. 이렇게도 알 수 있어요.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반응을 하려고 하는 전자들, 이런 것들이 원자과 전자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예시를 들어서 해줄게요. 왜냐면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수행평가 2개나 있단 말이야.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노트를 2장을 꺼냈는데 이거 보고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쌤 유튜브 올릴 거니까 그냥 그거 캡처해서 계속 보세요. 그래도 돼. 아니, 캡처한 걸 프린트해도 되고. 그래서 우선은 쌤이 예시를 한 번 더 줄게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뭘 할 거냐면 최외각 전자하고 원자과 전자 한번 이해해 볼게요. 지금 하고자 하는 목표는 최외각 전자와
원자과 전자 이야기예요. 최외각 전자와 원자과 전자 이야기. 자, 예시들 한번 해볼게요. 어떤 원자핵이 있는데 수소 예시를 들 거거든요. 전자 껍질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예시가 이제 수소 예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수소의 최외각 전자는 한 개이고요. 원자과 전자는 한 개예요. 그러면 헬륨 한번 해볼게요. 헬륨은 여기에 전자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원자핵은 다 생략했어요. 헬륨의 최외각 전자는요, 전자가 가장 바깥 껍질이 몇 개 있냐는 거야. 그래서 얘는 2개 있고, 원자과 전자는요, 빵 개예요. 그 일은 뭐냐면 안쪽 껍질은 2개가 채워졌을 때 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안정한 상태일 때는 원자과 전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채워지지 않았을 때만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걔네들만 화학적 반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조금 더 해보면 어떤 원소가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럼 얘는 질소거든요. 자, 그러면 얘 최외각 전자는 몇 개예요? 5개.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는 몇 개야? 5개인 거야.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인데 8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을 때의 전자 개수야. 이게 원자과 전자야. 그러면 쌤이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얘는 네온이거든요. 얘의 최외각 전자는 몇 개예요? 8개. 원자과 전자는 몇 개야? 빵 개야.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 옥텟 규칙은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가장 안쪽 최내각 전자는 아까 적었던 거야. 2개 채워지는 게 안정된 상태고 그 다음부터 바깥쪽 껍질은 8개가 채워졌을 때 안정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원자핵이 있다면 전자 껍질이 있을 때 가장 안쪽은 전자 2개까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8개야. 근데 그게 몇 주기까지 있어? 7주기. 그리고 8개까지 채워지니까 1, 2, 그 다음에 13부터 18주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전자수를 합치면 얘는 10개. 이렇게 하면 18개. 그 다음에 26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자수가. 껍질 수마다. 그 다음은 32개. 다 채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멸을 한번 해볼까? 황을 한번 해볼게요. 황은 16번이에요. 16번. 그러면 우리 원자 번호만 봐도 예측할 수 있어요.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 것째는 6개겠죠. 그치? 그럼 3주기, 얘는 3주기 몇 쪽이야? 6개니까 16쪽이라고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원자 번호만 봐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수행평가 본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원자 핵이 있다면 하나, 둘, 셋. 전자 껍질 수는 3개예요. 그러면 안에 전자를 채워보면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 다음에 6개가 채워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할 수 있어야겠죠. 이거 할 수 있어야만 해. 이렇게.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예시 하나 더 들어줄까요? 아니면 할 수 있겠어요? 안 해도 돼? 자,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되고, 원자 번호만 봐도 몇 주기 몇 쪽인지도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한번 해볼게. 칼슘 해볼게요. 제일 쉬운 거. 이거는 이제 안 그리고 예측만 해보자. 자, 칼슘. 칼슘은 20번이야. 그러면 해보면 2개, 8개, 8개. 그 다음은 2개지. 그러면 몇 주기? 몇 쪽? 바로 알 수 있어야겠지. 몇 주기야? 4주기? 2족.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원자 번호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외웠잖아요.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외웠을 때 전자가 이렇게 먼저 주기율표 보면은 뭐 1, 2, 3, 4 있고 1, 2, 13, 14 쭉 해서 18까지 있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외웠던 것처럼 수, 헬, 리, 배, 붕, 탄, 질산 이렇게 다 적으면서 풀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안 적어도 돼. 여기에 이렇게 빈칸식으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거 2개를 비교하는 거야, 특성을. 또는 요거랑 해서 금속과 비금속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무엇이냐 아니면 요거는 무엇이냐랑 특징이랑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기에 위치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20번까지 외웠을 때 요거를 하나씩 적으면서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외우는 법을 알려줄게요. 그래서 한 장을 더 해서 주기율표 외우는 방법이야. 주기율표 외우는 방법.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눈 떠봐. 여기 되게 진짜 6문제 나온다니까. 오늘 하면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그리고 나중에 다 했으면은 쌤이 유튜브 캡처로 이렇게 해놓을 거거든. 그럼 유튜브에 캡처해놔. 아까 건 요거야. 나 요것도 이렇게 해줄 테니까 좀 듣고 이해를 좀 한번 해봐요. 먼저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는 쌤이 노래로 외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쌤 그랬잖아. 선배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문제를 풀고 있더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랩하듯이 그냥 외워.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적어준 건 수엘립의 붕탄질산, 플레나마, 알교인왕, 염아, 칼칼 이렇게 외우는 거 적어줬잖아요. 그리고 쌤이 3-4개씩 끊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머리 구조는 3-4개씩 끊어서 할 때 잘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럼 이거를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하지 말고 주기율표에서 적으셔야 되는데 먼저 암기법 적어줄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쌤이 요거 하나 외우라고 했죠. 너무 여기니까 이렇게. 이게 뭐요? 이게 뭐였어? 이게 중금속이었죠?
중소하고 규소. 그래서 금속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비금속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만들 때 쓰인다는 거. 이거 해줬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속 원소 외우는 법 해줬죠. 이라크에서 온 아이가 배를 막 까고 다녀. 그거 알고 있어요? 물어봤잖아. 리나크, 베마카, 알. 이거 해줬었죠. 이게 금속 원소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울 거 뭐냐면 풀에 염소가 불어요. 요거는 할로젠 원소 외우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헬네아르. 이거는 비활성 기체 외우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외우시면은 주기율표 바로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서 객관식 문제 푸는데 시간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우리는 목표가 20번까지만 외우면 돼요. 주기율표를 한번 빨리 해볼게요. 주기는 4주기고요. 족은 18쪽까지. 1쪽, 2족, 13, 14, 15, 16, 17, 18 이렇게 1족, 2족, 다음에 13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화학적 성질을 보기 위함인데 가운데 것들은 화학적 성질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지금 배우는 원자과 전자와 체외과 전자에 따른 화학적 반응을 하려면 1족, 2족 다음에 13족부터 해야지 맞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1번부터 20번까지 배우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미리 한번 어떤 걸 어떻게 외우는 걸 써먹는지만 먼저 보여주면은 여기까지 적었어? 넘어가도 돼? 이거 써먹는 방법 좀 미리 보여줄게요. 우리가 외우는 거 써먹는 게 이거는 거야. 자, 헬네아르가 여기에 위치해요. 그 다음에 이라크에서 온 아이 리나크 베마칼 알.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위치해요. 그 다음에 풀에 염소가 불어요가 여기 위치해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외우는데 너희 귀멸의 칼날 봤냐? 너희는 보면 안 되지 19금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탄지로의 동생이 태어납니다. 그 탄지로의 동생 이름이 뭐냐면 탄진산이에요. 탄질산. 탄질산의 호가 678이에요. 678. 678 탄질산이야. 탄질산. 탄지로 동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이거 수행평가 할 때 PS판 만들거든요. 여기가 PS야. 인황. 그래서 요렇게 할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같은 곳에다 적으면 안 돼. 새로 적어야 되는 거요. 그래서 요렇게 외우는 거 할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외우는 방법을 미리 해줬고 다시 여기로 넘어오면 넘어간다 다시 한번 적어줄 거야. 자, 그 다음에 외우는 거 하나 더. 여기다 다시 한번 적자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탄지로 동생
탄지로 동생이야. 탄질산. 근데 호가 뭐냐면 6, 7, 8이야. 6, 7, 8 탄질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적어보면 이거야.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적잖아요. 1번, 2번. 그 다음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요렇게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수, 헬, 리, 배, 붕, 탄, 질산, 풀, 레, 나마, 알, 큐, 인황, 염아, 칼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쓰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외우는 방법을 해야 돼.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인데 여러분이 이것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수행평가에서 이거의 원소기호도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원소기호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인데 원소기호를 적을 때는요. 대문자랑 소문자를 헷갈리게끔 적으면 안 돼요. 그러면 수행평가 점수를 깎여. 그리고 객관식에서 이렇게 빈칸 뚫어놓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0번까지는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뒤에 할로젠 온수하면서 배우니까 위치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같이. 시험에는 나온다는 거. 빨간 펜이 있거나 형광색 펜이 있으면 노란색 빼고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쌤은 이때까지 필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금속 원소를 붉은색으로 쳤거든요. 금속 원소 훨씬 더 잘 나와. 그리고 시험 문제 풀 때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예시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금속 원소는 항상 끝이 륨듐, 슘듐 이런 게 끝나. 이거 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알루미늄 이렇게 해서 륨듐, 슘듐 이렇게 해서 끝이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금속 원소예요. 그러면 금속 원소는 이라크 기억나죠? 이라크에서 온 아이가 배를 막 까고 다녀. 근데 그거 알아? 여기까지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붕소와 규소가 준금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비금속인 애들은요. 기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도 색깔을 다시 한번 쳐주는데 헬레아르 외우라고 그랬죠. 헬레아르 이렇게 얘네들이 뭐냐면요, 반응성이 별로 없는 비활성 기체들이에요. 18쪽 애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금속 원소 중에서 반응성이 유독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리나크. 얘네들은 금속 원소 중에서도 반응이 좋아요. 리나크. 영어 K 그냥 읽었을 때 크.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 중에 반응성이 좋은 애들을 할로젠 원소라고 그래요. 얘네들 풀의 염소가 불어요. 풀의 염소가 불어요. 요거 우선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외우는 방법만 먼저 해줬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체외각전자에 있는 전자들은 옥텟 규칙에 따라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성이 있는데 8개를 다 채워야지만 안정해. 그랬을 때 이렇게 개수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이 결정되고, 그러면 족이 같은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쪽인 얘네들끼리 성질이 비슷하고요. 18쪽 애들, 17쪽 애들 이런 식으로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라크에서 내가 베르막 까고 다닌 거 알고 있어? 리나크 베막깔 여기가 금속 원소고 나머지들은 비금속 원소. 근데 여기 뷝시는 중금속이야. 그래서 쌤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너무너무 많은 기준인데, 그래서 여기 있는 빈칸 블랭크 해놓고 여기 있는 빈칸 블랭크 해놓고 이거 둘의 특징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여기 블랭크 해놓고 여기 블랭크 해놓고 둘을 비교하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를 C다, 여기를 A다, 그러면 C는 대부분 고체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다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씩 보면은요, 자, 저번에 설명해 줬던 게 이거거든요. 리나크 베마카 알. 그 다음에 풀의 염소가 불어요는 뭐냐면, 염소가 풀을 먹어. 그러면 계속 먹어. 그러면 염소는 어떻게 될까? 계속 살이 찌겠죠. 그래서 풀의 염소가 불어요. 염소가 풀을 먹고 살찐다는 뜻이야. 풀의 염소가 불어요. 그다음에 헬리아는 아끌쨌단가. 자, 그러면 리나크 베마카 알 한번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리튬, 나트륨, 칼륨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였냐면요. 자, 가로가 죽이고 세로가 족이었어요. 그러면 이 족은요, 최외각 전자수 같아요. 1, 2, 3, 4, 5, 6, 7, 8이야. 그런데 원자과 전자수는 화학반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은데 여기 18쪽 애들만 빵이 되겠죠. 왜냐? 안정한 상태니까. 그래서 18쪽 애들은요, 비활성 기체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과 반응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있어요. 헬륨은 헬륨으로만 있는 거야. 네온은 네온으로만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은요, 금속 원소 중에서도 반응성이 좋은 원소들인데 얘네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래요. 알칼리 금속. 그래서 반응성은 어떻게 좋냐? 주기가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주기가 적다, 주기가 크다, 작다, 크다라고 해야 되나? 작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주기를요, 주기가 클수록 반응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풀의 염소가 불어요. 얘네들을 할로젠 온수라고 하는데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요오드거든요. 얘는 주기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얘네들을 할로젠 온소라고 하는데 주기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요거 쌤이 2번 더 설명할 거예요. 요거 반응성 설명하기 위해서 쌤이 여기다가 추가로 더 기입을 할 건데 형광펜 노란색이 있으면 여기다가 좀 색깔 좀 칠해봐요. 쌤이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거는 이온화 되려는 애들인데 이온화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쌤이 설명 2번씩 더 할 거야. 리튬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에요. 그러면 원자핵이 있으면 전자 껍질은 2개 위치하게 되겠죠. 그러면 전자가 총 3개예요. 자, 그러면 얘는 안정한 상태야, 불안정한 상태야? 불안정한 상태. 그러면 얘가 안정하려면 안정해지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우선은 전자는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를 해요. 왜냐면 전자는 전하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해요. 표기 방법이. 안정해지는 방법은 요거야. 전자 7개를 얻거나 또는 1개의 전자를 잃거나. 자, 안정해지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바깥 껍질에 총 8개를 채워야만 안정해지는데 방법은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7개를 얻는 방법, 2번째는 1개를 잃는 방법. 어떤 게 더 쉬울까요? 1개를 잃는 게 더 쉬워요. 그러면 전자를 1개를 잃었기 때문에 이 잃은 상태를 이렇게 잃은 상태를 이온 상태라고 그러고 1개를 얻었기 때문에 리튬 플러스라고 하는 거야. 플러스인 이유는 뭐냐면 원자핵의 양성자 수가 전자보다 많기 때문에 플러스인 거야. 이 상태가. 이거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얘는 원자핵이 양성자 3개와 중성자 3개 있죠. 그러면 3 플러스인 상태지. 그러면 원자는 전자 3개가 있죠. 그러면 3 마이너스인 상태지. 그래서 원자인 상태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그치? 근데 전자 하나 잃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리튬의 상태야. 그러면 리튬 플러스는 뭐냐면 양성자 3개, 중성자 3개는 똑같은데 전자를 하나 잃었으니까 전자가 2개인 상태인 거죠. E 마이너스야. 그러니까는 1개가 플러스인 상태라고. 이해됐죠? 요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얘네들은 바깥에 최외곽전자, 즉 원자핵전자 두 개니까 두 개만 잃으면 돼. 그러면 안정된 상태. 얘는 세 개만. 그러면 이 중금속은요, 이온화 되려는 것보다 다른 반응을 통해서예요. 수소도 이온화 되는 것보다 다른 반응을 통해서. 결합이라는 공유결합이든 다른 거에 투하는 이런 대결을 하는 거고, 여기 탄소 14족 애들은요, 얘네들과 4개를 얻거나 4개를 잃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온화 되는 거 말고 결합이라는 공유결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질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분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플로린, 얘네들은 이거야. 7개를 얻는, 자 17쪽이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더 해줄 거예요. 염소 한번 해볼게요. 염소 CL이야. 그럼 그러면 안정해지는 방법이 우선은 똑같이 얻는 것부터 하면은 전자 한 개를 얻는 거랑 그 다음에 7개를 잃는 방법이 있죠. 그럼 어떤 게 더 쉽겠어요? 한 개를 얻는 거. 이게 더 쉽겠죠. 그래서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17쪽 애들은 한 개를 얻어서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진 상태라 F-CL- 이런 식이고요. 얘는 2개를 얻어서 그래서 O2-, S2-. 그 다음에 얘는 3개를 얻어서 전자를 얻었기.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얻어서 3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 반응성. 자, 반응성은요, 전자 껍질에 따라서 개수가 되는데, 다음 시간 이어서 할게요. 고생하셨어요.